건강과 윤리적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는데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계속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나시나요? 아마도 몸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빈혈이라는 문제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당장 스테이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식물성 철분 공급원 20가지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철분 흡수의 핵심 비결을 공개할 겁니다. 혹시 빈혈 증상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제품 목록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론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빈혈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빈혈은 혈액 속에 건강한 적혈구, 즉 산소를 전신으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력이 없고 창백해지며 다른 모든 불쾌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채식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난관이 됩니다. 철분에는 햄철과 비햄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으며 우리 몸은 이를 오래된 친구처럼 아주 쉽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식물에 들어있는 비햄철은 흡수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에는 마치 수줍음이 많은 손님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려면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비햄철에게 친절하고 환대하는 주인이 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식물계의 진정한 챔피언,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한 컵 익힌 것 기준에는 유세닉이 넘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남성 일일 권장량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입니다. 진하고 향긋한 인도식 달탈이나 든든한 렌틸콩 수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액에 에너지를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렌틸콩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피테이트 파이타트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피테이트 성분을 중화시키려면 조리하기 몇 시간 전에 렌틸콩을 물에 불려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이나 신선한 파슬리를 곁들인다면 이 식품은 빈혈, 아네미아, 퇴치를 위한 진정한 슈퍼푸드로 변신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저녁 메뉴를 고민하실 때 이 소박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콩류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병아리콩, 즉 터키콩이라고도 불리는 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가리콩 역시 렌틸콩에 뒤지지 않는데요. 삶은 병가리콩 한 컵에는 약 5mg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병아리콩의 뛰어난 활용성입니다. 병아리콩은 신선한 채소와 환상적으로 어울리는 부드러운 후무스로 변신합니다. 상큼한 비타민C가 가득한 파프리카 조각으로 이 크리미한 후무스를 떠먹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맛은 물론이고 철분 흡수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샐러드나 카레에 넣을 수도 있고 양념하여 바삭한 식감의 건강한 간식으로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렌틸콩과 마찬가지로 건조된 병아리콩은 조리 전에 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귀한 철분을 비롯한 모든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월등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콩 제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중에서도 두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부는 논란이 많은 식품이긴 하지만 철분 섭취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단단한 두부 100개는 무려 3.55mg에 달하는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어떤 양념을 만나도 그 맛을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굽거나 튀기고 찌개에 넣거나 심지어 스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간장 양념에 브로콜리와 홍고추를 넣고 볶은 먹음직스러운 두부 조각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요리는 철분과 비타민C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부 외에도 발효콩 식품으로 철분 함량이 더욱 높은 템페와 간단한 간식으로 좋은 어린 콩인 에다마메에도 주목해 주세요. 콩은 철분과 양질의 단백질을 식단에 쉽고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금치 통조림 하나만 먹으면 괴력이 생겼던 만화 캐릭터 뽀빠이 기억하시나요? 여기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실제로 철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삶은 시금치 한 컵에는 약 6.6mg의 철분이 들어있죠. 하지만 문제는 시금치에 옥살산염 옥사라테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옥살산염이 철분과 결합해 몸이 철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렇다면 시금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결은 바로 조리법에 있습니다. 볶거나 데치는 등의 열 처리를 하면 옥살산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옥살산염의 방해를 완전히 이겨내려면 시금치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조각과 견과류를 곁들인 따뜻한 시금치 샐러드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시금치와 키위를 함께 넣은 그린 스무디도 좋죠. 이런 방식으로 섭취하면 방해꾼인 옥살산염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한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율을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금치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는 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저희 목록의 다음은 퀴노아입니다. 이 유사곡물이 엄청난 인기를 얻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퀴노아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철분도 풍부합니다. 퀴노아 한 컵 조리 기준에는 약 3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쌀이나 파스타를 대체할 훌륭한 선택이죠. 퀴노아, 검은콩, 옥수수, 아보카도를 넣고 라임즙을 듬뿍 뿌린 화려한 색감의 샐러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라임은 비타민C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이 퀴노아와 콩의 철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퀴노아는 또한 아침 식사로 베리와 견과류를 넣은 죽 포리지로 만들거나 심지어 베이킹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퀴노아는 여러분의 주방에 꼭 있어야 할 식재료임이 분명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도움이 바로 호박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박 요리할 때 호박씨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단 30g, 즉 작은 한 줌만으로도 4mg 이상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이 미네랄을 가장 농축하여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호박씨는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하거나 아침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혹은 호박씨로 만든 페이스트나 수제, 그래놀라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박씨 한 줌과 신선한 딸기 몇 조각으로 장식된 아침 식사를 상상해 보세요. 딸기는 필수 비타민C를 제공하며 호박씨는 철분과 건강한 지방을 공급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참깨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작은 씨앗들은 정말 영양의 보고입니다. 참깨 한 큰술에는 거의 1.6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참깨로 만든 제품, 바로 타히니, 즉 참깨 페이스트입니다.
타히니는 이전에 언급했던 후무스를 포함해 여러 중동 요리의 기본 재료입니다. 타히니 2큰술에는 약 3mg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 소스를 상상해 보세요. 타히니, 레몬즙, 물, 마늘,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섞습니다. 이 소스를 신선한 채소 위에 뿌리면 놀라운 맛뿐만 아니라 타히니의 철분과 레몬즙의 비타민 C 조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식재료 조합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빵이나 베이킹에 참깨를 뿌리거나 소스에 타히니를 첨가하세요. 이는 철분 섭취량을 늘리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견과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혈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캐슈넛입니다. 이 캐슈넛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특징이며 훌륭한 철분 공급원입니다. 캐슈넛 30g, 대략 18알 정도에는 약 2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캐슈넛은 생으로 먹거나 볶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흥미로운 활용법이 있습니다. 물에 불린 캐슈넛으로는 정말 놀라운 비건 크림 파스타 소스나 크림 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한 파슬리를 듬뿍 뿌린 걸쭉한 캐슈넛 소스의 버섯 파스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충분한 철분을 공급해 줍니다. 게다가 캐슈넛에는 구리도 풍부합니다. 이 구리는 혈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러니 매일 한 줌의 캐슈넛을 섭취하는 것은 모든 채식주의자에게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철분 공급원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을 만한 의외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스트랩 당밀, 블랙스트랩 몰라세스입니다. 이것은 설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어진 걸쭉하고 어두운 색의 시럽입니다. 아무런 영양적 이득이 없는 정제 설탕과는 달리 당밀은 사탕수수가 가진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당밀 딱 한 스푼 약 1테이블 스푼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3.2mg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감미료처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당밀 한 스푼을 추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는 진저브레드 같은 구움 요리에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분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백설탕을 훨씬 더 건강한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건강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용 시리얼 코너에서 말이죠. 바로 영양 강화 시리얼이나 오트밀 같은 제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철분을 비롯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품의 일부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일부 강화 곡물 제품의 경우 한 번 섭취만으로도 하루 철분 권장 섭취량의 100%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 이것은 정말 구세주나 다름없죠. 식물성 우유나 두유에 신선한 베리류를 곁들인 간단한 시리얼 한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맛뿐만 아니라 시리얼 속 철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비타민 C까지 추가해 줍니다. 물론 이런 아침 식사를 식단의 주된 기본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효과적으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맛을 즐기시는 모든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훌륭한 철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카카오 함량이 최소 70% 이상인 고품질 다크 초콜릿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초콜릿 30g에는 3mg 이상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쇠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양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철분 외에도 항산화제, 마그네슘, 그리고 구리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쓴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철분의 농축된 공급원인 카카오 파우더를 아침 스무디에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므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빈혈 예방을 위해 이 유익한 즐거움을 적당히 허용하는 것은 권장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농축된 건강식품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뛰어난 철분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살구인 건살구가 그 주인공입니다. 건살구 반 컵만 먹어도 약 1mg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죠. 직장에 갈 때 건살구와 아몬드를 작은 용기에 담아간다고 가정해보세요. 식사 중간에 찾아오는 허기를 달래주는 동시에 철분까지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건살구는 또한 죽이나 빵, 샐러드에 첨가하거나 끓여서 컴포트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건살구를 고를 때는 오히려 색깔이 어둡고 덜 매력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밝은 주황색은 보통 이산화황으로 처리했다는 뜻인데요. 이는 우리의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한 감자가 빈혈 퇴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영양분의 대부분, 특히 중요한 철분은 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째 구운 큰 감자 하나에는 최대 3mg의 철분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후무스나 신선한 허브를 곁들인 군침 도는 향긋한 구운 감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조합은 든든하고 맛있는 것은 물론 훌륭한 철분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감자는 비타민C도 풍부한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비타민C는 비햄철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감자 껍질을 벗기려거든 잠시 멈추세요. 그냥 깨끗하게 잘 씻어서 껍질째 굽거나 삶거나 튀겨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맛있으며 여러분의 헤모글로빈 수치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식재료는 우리가 흔히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버섯입니다. 모든 버섯에 철분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종류는 식단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르치니 버섯, 꾀꼬리 버섯, 그리고 곰보버섯, 모렐버섯은 이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조리된 포르치니 버섯 100g에는 최대 3mg의 철분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향긋한 버섯 크림 수프나 캐슈넛 기반의 크림 소스를 곁들인 꾀꼬리 버섯 파스타를요. 버섯은 종종 고기맛이라고 불리는 풍부한 감칠맛 우마미를 요리에 더해줍니다. 이는 특히 최근에 육류를 끊은 분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버섯을 파슬리나 딜 같은 녹색 채소, 허브와 함께 섭취하세요. 버섯은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는 건 정말 흔하고 좋은 선택이죠. 오트밀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복합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훌륭한 철분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조리된 오트밀 한 컵에는 약 3.5k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오트밀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제대로 조리하고 또 제대로 곁들여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설탕 대신 신선한 딸기나 블랙커런트 같은 베리류와 함께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베리류가 풍부한 비타민C를 제공해 줄 겁니다.
여기에 호박씨 한 스푼이나 타히니를 추가하면 철분과 건강한 지방을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아침 식사는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포만감과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오트밀은 우리의 건강관리 무기에서 간단하고 구하기 쉬우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콩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붉은 강낭콩, 즉 키드니빈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콩은 아름답고 깊은 색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콩류 중에서도 철분 함량 면에서 단연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삶은 붉은 강낭콩 한 컵에는 5mg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붉은 강낭콩은 채식주의 식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식품이죠. 멕시코 요리인 칠리 신 카르네, 칠리 신 차네, 즉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칠리를 상상해 보세요. 이때 주재료는 바로 붉은 강낭콩과 토마토, 옥수수, 그리고 피망입니다. 이 요리는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입니다. 강낭콩의 철분과 토마토 및 피망의 비타민 C가 만나죠. 이런 식단은 빈혈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붉은 강낭콩은 수프나 샐러드에 넣거나 페이스트나 파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른 콩은 꼭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혹은 IP채소 비트라고도 불리는 이 채소는 보통 더 인기가 많은 사촌격인 시금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근대는 그야말로 슈퍼푸드입니다. 삶은 근대 한 컵에는 무려 4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보다 수산염, 옥살산염 함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철분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는 비타민 K,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합니다. 근대 잎을 마늘과 레몬즙과 함께 살짝 볶아 먹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레몬즙은 맛을 더욱 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근대 잎은 국이나 찌개, 오믈렛에 넣어 활용할 수 있으며 양배추 대신 사용하여 고기말이, 롤을 만드는 데도 좋습니다. 이제 이 다채롭고 건강한 채소, 근데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이국적인 식품, 바로 스피루리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피루리나는 청록색 해조류로 보통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판매됩니다. 이 스피루리나는 그야말로 영양소의 응축체, 즉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루리나 분말 단 한 큰술에 무려 2kg의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작은 양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철분 외에도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갈리는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섞어서 맛을 가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파인애플 주스에 스피루리나 한 작은술을 넣은 그린 스무디를 상상해 보세요. 과일의 단맛이 해조류의 향을 완벽하게 덮어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피루리나는 흡수가 쉬운 철분 공급원을 식단에 추가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고대 곡물, 바로 아마란트입니다. 퀴노아처럼 아마란트도 글루텐이 없는 유사곡물로 독특하고 우수한 영양 성분을 자랑합니다. 특히 아마란트는 곡물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철분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리된 아마란트 한 컵에는 5mg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란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죽이나 밥처럼 조리해 드실 수 있는데요.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크리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란트 죽액원 살구와 호두를 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에너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아마란트 가루는 베이킹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튀긴 아마란트 팝 아마란트는 그래놀라나 건강배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란트는 식단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특정 제품이라기보다는 앞서 언급된 19가지 항목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비밀 병기에 가깝습니다. 바로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빈산은 비햄철 흡수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을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에 비타민 C 100mg을 추가하면 철분 흡수율을 무려 67%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혈과 싸우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핵심 규칙은 이렇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사에는 반드시 비타민 C 공급원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레몬즙을 뿌린 렌틸콩 수프를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키위 1개와 캐슈너트 1줌을 간식으로 먹거나요. 혹은 채소를 넣은 두부 요리에 신선한 파프리카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규칙이 단순히 철분 함유 제품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빈혈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식물성 식품 20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채식만으로도 높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히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올바른 조합에 있습니다. 식물성 철분과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핵심 비법입니다. 반대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 성분 때문에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차나 커피를 함께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강력한 빈혈 예방 식단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자연은 이미 건강 유지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대한 지식의 무기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건강한 식물성 식단에 대한 다른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식단에 추가할 제품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봐요.